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이 서고트족이던 시절, 수도인 똘레도의 협곡 아래에서 플로린다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하녀들과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서고트 왕국의 왕 로드리고는 결혼을 하겠노라 꾀어내 그녀와 사랑을 나눴지만 결국에 그녀는 쓸쓸히 버림받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아버지에게 썩은 달걀을 보내 그녀가 당한 수모를 비유적으로 알렸습니다.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의기양양했던 로드리고 왕은 본인이 저지른 이 경솔한 행동이 후에 왕국에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라! 스페인 역사 여행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10년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래 이슬람 세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무함마드 때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의 점령하고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 우마이야 왕조 때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턱 및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반면에 이베리아 반도의 주인인 서고트 왕국은 계속되는 왕위 다툼으로 분열되고 있었죠. 왕위를 로드리고에게 빼앗긴 위티샤 왕의 아들들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에게 용병을 요청했고, 이에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던 우마이야 왕국의 사령관 무사는 그의 부하 타리크를 이베리아 반도로 보냅니다. 타리크는 711년에 베르베르족과 이슬람 귀족들의 군대를 이끌고 높고 뾰족한 산이 솟아있는 해안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합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 산을 타리크의 산이라는 뜻으로 제벨 알 타리크라고 불렀는데 이 발음이 변해 지금의 지브롤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벨 알 타리크, 지브롤터 비슷한가요? 그런데 단단한 요새와 같은 이 지브롤터 해협을 이슬람 군대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브롤터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에 세우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영토인 이곳은 서고트 왕국 시절에도 군대가 정주해 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을 유능한 훌리안 백작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죠. 훌리안 백작에겐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병을 고치러 수도 똘레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보낸 선물 상자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썩은 달걀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길한 느낌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훌리안 백작은 왕 로드리고가 자신의 딸 플로린다를 욕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복수할 방법을 찾던 훌리안은 로드리고의 반대파인 위티샤 측과 손을 잡고 그들이 끌어들인 이슬람 세력, 즉 무사의 군대에 협력합니다. 그 결과 무사의 부하 타리크 장군이 수월하게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타리크와 그의 뒤를 이어 상륙한 무사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 나갑니다. 711년에 무사의 이슬람 군대와 로드리고가 직접 이끄는 서고트 왕국의 군대가 지금의 까디스에 있는 과달레테 강에서 크게 맞붙었고 여기서 로드리고는 패배합니다. 아마 이슬람 군대에 협력한 위티샤 측과 훌리안 경은 이제 로드리고를 물리쳤으니 이슬람 군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 돌려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군대는 그들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죠. 명목은 포교를 위한 성전, 즉 지하드를 치르는 것이지만 그들이 살던 사막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이베리아 반도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었을 겁니다. 과달레테에서 이슬람에게 밀린 서고트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인 712년에는 세비야, 꼬르도바 그리고 수도인 똘레도까지 빼앗기고 714년에는 북부의 레온, 사라고사, 타라고나 등을 모두 빼앗깁니다. 718년에는 북부 산간지방을 제외하고 피레네 산맥 이남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빼앗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서고트 왕국은 사실상 멸망하였습니다. 711년에 상륙한 이슬람 군대가 겨우
7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를 사실상 거의 정복한 셈인데요. 로마에게는 200년 가까이 항전한 저항의 아이콘 스페인이 왜 이슬람의 침입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서고트 왕국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위 세습제가 확립되지 않아 게르만의 전통에 따라 왕을 선출하다 보니 매번 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또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위티샤의 아들들이 바다 건너 이슬람 용병을 끌어들인 것도 문제였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레카레도 왕 때 카톨릭으로 개종한 서고트 왕국은 이단격인 유대인을 탄압했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아프리카를 정복한 이슬람 왕국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차별 없이 대우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슬람 왕국이 들어서면 최소한 기독교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에 주요 요충지에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이슬람 군대는 수월하게 반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록에 따르면 7세기 말에 이베리아 반도는 지독한 가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근으로 힘든데 전염병까지 돌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국력 약화로 이어졌던 것이죠. 넷째, 로마가 깔아놓은 촘촘한 도로망 때문입니다.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켜주는 로마의 도로망 덕분에 이슬람 군대는 반도 북부로 빠르게 행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고트 왕국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물론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이슬람 군대의 강한 전투력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베리아를 접수한 이슬람 군대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금의 프랑스, 프랑크 왕국을 향해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719년에는 나르본, 732년에는 보르도를 손에 넣으며 프랑크 왕국을 위협합니다. 그럼 이대로 스페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이제 유럽 대륙은 이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내 기독교도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던 기독교도들을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또는 전설적인 사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Hasta luego!